그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 밥을 안 챙겨준다며 동네 슈퍼 앞 몇몇 이웃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새 골목 곳곳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글쎄, 시아버지가 매일 저녁을 굶는다던데. 이야기는 순식간에 살이 붙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소문 정도였던 것이 며칠 사이 동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상가 골목에는 유난히 소문이 빠르게 도는 작은 마을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집안 사정을 은근히 알고 지내는 것이 익숙했고,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제대로 봉양하고 있는지는 늘 화제가 되기 쉬운 소재였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 이웃이 저녁 무렵 그 집 창문 너머로 시아버지가 홀로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시간인데도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말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이야기는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점점 더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녁 준비가 조금 늦었을 뿐인 것이 어느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밥을 아예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시아버지가 매일 저녁을 굶고 있다는 소문으로까지 발전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녀는 그런 소문이 동네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낮에는 집안일을 돌보며 저녁이면 다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이런 소문이 동네에 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줄었고, 저녁 시간이면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느리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작 이 소문을 퍼뜨리는 이웃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정연의 남편이자 시아버지의 아들인 태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계속됩니다. 태영은 직장 동료로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저 어이없는 헛소문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해지자 그는 조금씩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에게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를 홀로 걱정해온 여동생 수연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보다 각별했습니다. 그녀 역시 친구를 통해 이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태영은 여동생의 그런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는 정연이 시아버지를 소홀히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즘 들어
아버지가 부쩍 야위어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그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이번 주말에 직접 본가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도 함께 자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영은 여동생의 그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건강과 안녕이 걸린 문제라면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영은 퇴근길에 조용히 아버지의 방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 치여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정작 한 집에 사는 아버지의 안색을 자세히 살필 여유조차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번 주말이 되면 이 모든 오해가 명확하게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그 불안을 떨쳐내며 아내가 늘 그래왔듯 아버지를 정성껏 챙기고 있을 것이라 믿으려 애썼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시작된 그 작은 소문은 이렇게 한 가정 전체를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문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만으로 한 며느리를 향한 의혹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건강을 세심하게 고려한 반찬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정성과 익숙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마친 뒤 반찬들을 정갈하게 그릇에 담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아버지의 방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돌아온 대답은 여느 때와 조금 다른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생각이 없구나. 시아버지는 그렇게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연은 방문 밖에서 잠시 그 목소리를 곱씹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최근 들어 부쩍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조심스럽게 그의 뜻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녀는 상을 방 안에 조용히 들여놓고 시아버지가 편하실 때 드시라는 말을 남긴 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밥상이 다음 날 아침까지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최근 들어 잦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유를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키는 것이 며느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그날 밤도 조용히 부엌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골목 저편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근거 없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오늘은 또 어떤 반찬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며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냉장고 안에 자신이 며칠에 걸쳐 정성껏 만들어둔 반찬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문득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옅은 서운함과 함께 시아버지에 대한 더 깊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며느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태영과 수연은 예정대로 본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평소와는 사뭇 다른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찾아온 것을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굳은 얼굴을 마주하고는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 앉기가 무섭게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언급하며 아버지가 요즘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정연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소문이 동네에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소문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동네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매일 저녁을 굶고 계신다는 소문, 그리고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목격했다는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새언니를 향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영 역시 아내를 향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컸지만 최근 아버지가 부쩍 야위어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그저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정연에게 정말 아버지가 제대로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정연은 그 물음에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시아버지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근거 없는 소문 하나로 남편과 시누이로부터 이렇게 의심받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억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억울함을 곧바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 오해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시아버지가 식사를 자주 남기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큰 오해로 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정연의 그런 침묵을 오히려 더 큰 의혹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며 만약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째서 이런 소문이 동네에 퍼지겠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홀로 방에서 야위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성껏 저녁을 차려드리고 있어요. 정연은 힘겹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쏟아온 정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 말만으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마르신 거예요? 왜 매일 저녁을 거르시는 거냐고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격앙된 감정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영 역시 그런 여동생을 진정시키려 하면서도 자신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에 쉽게 아내를 감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두 사람의 격앙된 목소리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쉽게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이 상황을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영과 수연은 그런 정연의 행동을 의아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짐작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부엌에 들어서며 며칠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복잡한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영과 수연도 그 뒤를 따라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욕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정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에서부터 이어진 팽팽한 긴장감이 부엌 안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들을 향해 잠시 몸을 돌리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서운함보다는 이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겠다는 침착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새언니의 그런 담담한 태도에 순간 자신이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정연이 냉장고 문을 열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태영 역시 아내의 표정에서 무언가 확신에 찬 기색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은 잠시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제 이 냉장고 문 너머의 진실이 모든 오해를 명확히 풀어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태영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결혼 이후 지금까지 그녀가 아버지를 위해 쏟아온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그 기억들 속에서 정연이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 역시 오빠의 그런 변화를 눈치채며 자신도 조금 전까지의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새언니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연은 마침내 냉장고 문의 손잡이를 천천히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짧은 순간 부엌 안의 세 사람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안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냉장고 안쪽의 서늘한 불빛이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세 사람은 곧 이 소동의 진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그 안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냉장고 문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는 매일 새로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태영과 수연은 그 광경 앞에서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냉장고 안 선반 위에는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통에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삶은 채소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정연히 손수 붙여둔 것으로 보이는 작은 날짜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그 안에 담긴 음식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도 겨우 2, 3일 전 것이었고 대부분은 바로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 만든 듯 신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 반찬들을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 자신이 쏟아냈던 격앙된 말들이 무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그 반찬통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이 모두 시아버지를 위해 매일 새로 준비한 것들이며 아버님이 식사를 거르실 때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드실까 싶어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해 왔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영은 냉장고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 반찬통들의 양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같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아내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반찬통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얼마나 정성껏 만들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동네 소문만 듣고 이렇게 다짜고짜 새언니를 몰아붙였던 것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례한 행동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정성껏 차린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수연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언니를 향한 의심은 완전히 거두었지만 아버지가 이 모든 정성에도 불구하고 왜 식사를 거르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처음의 의혹보다 더 깊은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연은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사정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으며 가족들에게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팽팽했던 긴장감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무거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에서 비롯된 긴장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긴장이었습니다. 정연은 소파에 앉으며 지난 몇 달간 자신이 홀로 지켜봐왔던 시아버지의 변화를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시아버지가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입맛이 없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시아버지를 모시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동안 그녀 혼자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시아버지와 단둘이만 나누고 남편이나 시누이에게는 미처 전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정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계속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영과 수연은 아내이자 새언니의 그런 진지한 표정을 지켜보며 이제 곧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의 격앙된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조용히 정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정연은 그렇게 운을 떼며 몇 달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홀로 감당해온 걱정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영은 그 말을 들으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내의 그 신중한 표정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역시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새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거실 안은 다시 한번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주말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진지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침내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진단명을 가족들에게 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날 의사가 했던 말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이 이야기를 왜 곧바로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아버지의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시아버지 본인에게도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중하게 말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태영과 수연은 그런 정연의 신중한 태도에서 이 이야기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새언니를 향해 쏟아냈던 격한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연은 마침내 그 진단명을 조용히 입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안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을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연 역시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오해나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가 이제야 비로소 진실 앞에 함께 서게 되었다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정연은 두 사람의 그런 반응을 지켜보며 이제야 이 무거운 사실을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그 진단이 시아버지의 식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차분히 설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진실이 가족 모두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상당히 심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연은 그렇게 말하며 가족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태영과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깊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런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시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 즉각적인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특히 평소 즐겨 드시던 짜고 자극적인 반찬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며 반드시 정해진 식단표에 따라 식사를 조절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연은 그렇게 덧붙이며 시아버지가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자신도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수연은 그 이야기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런 힘든 진단을 받고도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홀로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새언니가 그동안 이 무거운 사실을 홀로 짊어진 채 시아버지를 조용히 돌봐왔다는 것에도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태영 역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소 자신 앞에서 늘 건강한 척, 씩씩한 척 하셨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뒤에 이렇게 무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그 부탁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조금씩 헤아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병으로 인해 가족들이 걱정하고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마음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을 매일 새롭게 연구하며 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과 여러 건강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조리법을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예전에 즐겨 드시던 자극적인 반찬 대신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매 끼니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담백한 음식들을 잘 안 드시려고 하셨어요. 정연은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지가 새로운 식단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평생 드셔오던 입맛과는 전혀 다른 담백한 음식들 앞에서 매번 수저를 들었다가도 이내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봐 왔다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최근 부쩍 야위신 이유가
단순히 식사를 거르셔서가 아니라 낯선 식단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아내가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왔을지를 새삼 깨닫고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수연 역시 새언니를 향해 그동안 이렇게 애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몰아붙였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는 자신도 아버지의 식단 관리에 함께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연은 그런 신우이의 사과에 괜찮다며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식사를 거르시는 게 단순히 입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연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며칠간 시아버지의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를 넘어선 좀 더 복잡한 감정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영은 그 말에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단순히 입맛에 맞지 않아 식사를 거르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낌새를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최근 며칠간 시아버지가 보였던 몇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밥상을 물릴 때마다 유난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묘한 기색을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그 미묘한 표정의 의미를 그동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통화 내용들이 지금 이 순간 어쩐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도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수연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영과 정연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정연과 태영은 수연의 다음 말을 숨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대화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몇 주 전 아버지와 나누었던 짧은 통화 내용을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던 그 말이 지금 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며느리가 자기 밥을 잘 안 챙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이 마침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그런 말씀을 밖에서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태영 역시 그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네에 퍼진 그 소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동네에 퍼진 그 소문이 진짜 출처가 바로 시아버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에 순간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함께 시아버지의 방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방문 너머의 진짜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당뇨가 심해 일반 음식을 먹으면 위험했고 의사가 정해준 식단만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정연은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태영과 수연도 그녀의 뒤에서 함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이내 나지막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세 사람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며느리가 한꺼번에 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훑으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태영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에 퍼진 소문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수연이 정연을 오해하고 다그쳤던 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향해 몇 주 전 통화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시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때 며느리가 밥을 잘 안 챙겨준다고 하셨던 것이 혹시 이 소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물음에 순간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시아버지의 그런 반응을 지켜보며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서서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화를 내거나 다그치기보다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만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매일 새로운 반찬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성이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정성이 너무 과분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마음마저 들었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미안한 마음에 그런 말을 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거짓말 같은 말을 밖에서 하고 다녔는지 이제는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이유를 완전히 꺼내놓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태영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힘겹게 말을 아끼시는 데에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그 손길에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처음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의사로부터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밀려왔다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요양시설에 대해 알아보러 다닌다는 이웃 노인들의 이야기를 몇 차례 전에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자신도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어 그런 곳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용히 키워왔다고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그런 깊은 불안을 홀로 품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시아버지가 보였던 여러 미묘한 행동들이 이제야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역시 아버지의 그런 고백에 참았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런 불안을 홀로 견뎌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다른 손을 마주 잡으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식들의 그런 반응에도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제 정말로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그 진짜 이유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아버지는 그렇게 운을 떼며 자신이 아들에게 몰래 했던 부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은 아버지의 그 말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마침내 그 진실을 완전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듯한 담담함도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시아버지의 다음 말이 이 모든 소동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아버지의 입술이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시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오랜 세월의 흔적이 유난히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연은 시아버지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의 마음의 무게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수연 역시 아버지의 다른 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삼면에서 그를 감싸듯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막 시작될 진실 앞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서 있겠다는 무언의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느끼며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방 안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모든 오해와 소문의 진짜 시작점이 마침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몰래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태영이 잠시 집에 들렀을 때 단둘이 마당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아들에게 은밀하게 부탁 하나를 건넸다고 고백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이 맛없다고 하면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을 힘겹게 되뇌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정년과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태영 역시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며칠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 알쏭달쏭한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그에게 혹시라도 나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거처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며느리가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식으로 슬쩍 언급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태영은 그때는 그 부탁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일부러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 방 안의 세 사람은 저마다 다른 감정으로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연은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시간들이 시아버지에 의해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오해받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 서운함보다 더 크고 깊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지금 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삶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정연이 자신을 위해 쏟아온 그 모든 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두려움이 그 진심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말았다고 고통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향해 그렇게 사과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만약 아버지가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불안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두려움 속에서 지내오셨는지 영영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앞으로는 그런 불안을 홀로 짊어지지 마시라고 진심으로 당부했습니다. 태영 역시 아버지에게
자신이 그 부탁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던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말이 이렇게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무심코 소문의 씨앗을 함께 키웠던 것에 대해 깊이 자책했습니다. 정년은 시아버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느꼈던 그 두려움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시아버지를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아껴왔으며 앞으로도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절대 다른 곳으로 보내드릴 생각이 없어요. 정연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조금 전까지의 무겁고 팽팽했던 긴장감 대신 따뜻한 눈물과 화해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아버지와 아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가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연은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 가족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오해와 침묵 속에 서로를 가두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제부터라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 제안에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식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하나씩 둘러보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홀로 짊어져 왔던 그 무거운 두려움이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해 앞으로는 새로운 식단에도 더 적극적으로 적응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정연이 그동안 자신을 위해 쏟아온 정성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은 그 말에 밝게 미소 지으며 앞으로 시아버지의 입맛에도 더 잘 맞는 건강한 반찬들을 함께 연구해 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태영 역시 아버지에게 앞으로는 더 자주 시간을 내어 함께 병원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회사 일을 핑계로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홀히 해왔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그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다짐에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하고 따뜻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모인 가족들은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안도감 속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이 방 안가득 스며들며 조금 전까지의 무거웠던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함께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연은 부엌으로 향하며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조금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 역시 언니를 도와 함께 저녁 준비를 거들겠다며 부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태영은 아버지를 부축해 함께 거실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오늘 밤만큼은 온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집안 곳곳으로 저녁 준비의 분주한 소리와 함께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동안 이 집안에 조용히 드리워져 있던 무거운 그림자를 서서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그렇게 새로운 저녁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족에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려는 시아버지의 식단에 맞춘 담백한 반찬들과 함께 새롭게 시도해 본 몇 가지 요리를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찾은 당뇨 환자용 조리법을 바탕으로 시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밥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크게 뜨며 예상외로 담백하면서도 맛이 좋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해 오늘 음식이 참 맛있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정려는 그 말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영과 수연 역시 그 밥상을 함께 나누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진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먹는 내내 그동안 서로에게 미처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태영은 문득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동네 소문과 가족 간의 오해까지 이 모든 사건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도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성급한 의심도 모두 이 소동에 일정 부분씩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문득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으로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연 역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비슷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처음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새 언니를 의심하고 다그쳤던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는 어떤 소문이나 이야기를 듣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신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려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감정들을 천천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가족들에게 의심을 받았을 때 느꼈던 억울함과 그 뒤에 이어진 놀라운 진실 앞에서 느꼈던 안타까움,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벅찬 감동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오늘 하루 동안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그날 밤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저질렀던 그 거짓말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그 거짓말이 오히려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도 묘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는 자신의 불안을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매일 저녁 정성껏 차려주었던 그 반찬들을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함께 나눠 먹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가족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종종 드러난 사실 너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동네에 퍼졌던 그 소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몇몇 이웃들은 오히려 정연의 그 지극한 정성에 감탄하며 조용히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처음 소문이 퍼졌을 때 느꼈던 억울함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가족들 사이의 진심 어린 신뢰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아버지를 향한 정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동네를 오가며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며느리에 대해 넌지시 물어볼 때마다 이제는 진심을 담아 그녀가 얼마나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웃들은 처음의 소문과는 전혀 다른 이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을 새롭게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태영과 수연은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중한 시간이 앞으로 가족 간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연은 그 약속을 들으며 마음 깊이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가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진솔한 관계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다시 한번 열어 오늘 새로 만든 반찬을 정리해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냉장고 안에 쌓여가는 반찬들은 더 이상 오해와 소문의 증거가 아니라 이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정성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사실에 깊은 뿌듯함을 느끼며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반찬으로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드릴지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조금 전까지의 소란과 오해 대신 이제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그렇게 하나의 위기를 지나며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도 함께 생각해보며 이 가족이 걸어온 오늘 하루의 여정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은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편안한 표정으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집안에는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년이 새롭게 준비해주는 식단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밋밋하게만 느껴졌던 담백한 반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몸에 맞는 편안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 끼니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는지를 새삼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년은 여러 요리책과 온라인 자료들을 찾아보며 당뇨 환자를 위한 다양한 조리법을 꾸준히 익혀나갔습니다. 그녀는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시아버지가 질리지 않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녀의 그런 노력 덕분에 시아버지의 식탁은 매일 조금씩 더 다채롭고 풍성해져 갔습니다. 몇 달 뒤 정기 검진에서 시아버지의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결과를 확인하며 식단 관리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곧바로 며느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년은 그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병원을 나서는 길에 시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자신의 이기적인 두려움으로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년은 그런 시아버지를 향해 이제 그 일은 완전히 지나간 일이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시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매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도 어느덧 이 가정의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영과 수연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서로의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사소한 고민들도 함께 이야기하며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쌓아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종종 아버지와 새언니가 함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부엌에 서서 오늘은 또 어떤 반찬을 만들어 볼지 의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 소문을 듣고 새언니를 다그쳤던 그날의 자신을 떠올리며
얼마나 큰 오해를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태영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매주 아버지와 함께 짧게나마 산책을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겪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새롭게 듣게 되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과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요양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정연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다른 노인들 중에도 자신처럼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홀로 그 마음을 사귀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제안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시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언제든 함께 그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흔쾌히 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칠 뒤 경로당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몇몇 어르신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실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나눈 진솔한 대화의 힘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의 솔직한 이야기에 큰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도 자식들과 조금 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어 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반응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연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이제 완전히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뿌듯해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가 이제 자신의 아픈 경험조차도 긍정적인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깊은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태영은 아버지의 그런 변화를 보며 가족이 함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앞으로도 경로당에서의 그런 나눔을 계속 이어가시라고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수연 역시 아버지의 그 새로운 활동을 응원하며 필요하다면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찾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하루를 나누며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건강한 저녁을 함께 나누며 이제는 더 이상 밥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매 끼니를 가족과 함께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이 가족의 하루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년은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이제 시아버지를 위한 봄나물 요리도 새롭게 연구해 봐야겠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년은 며칠 전부터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어버이날만큼은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누이에게도 미리 연락해 함께 준비할 것들을 조율했습니다. 태영과 수연 역시 이번 어버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아버지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정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재료들을 활용해 당뇨 식단에 맞으면서도 특별한 느낌이 나는 아침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그릇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며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더욱 정갈하게 상을 차려냈습니다. 태영과 수연도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들고 아침 일찍부터 본가에 모였습니다. 태영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낡은 안경 대신 새로운 안경을 미리 맞춰드렸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혈당 관리 기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버지가 이 선물들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이 모두 모인 것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아침상과 자식들이 준비해온 선물들을 마주하며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애써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그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년은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 몇 달간의 그 모든 오해와 고통을 넘어선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웃으며 되짚어 보았습니다. 태영은 동네에 소문이 퍼졌던 그날의 소동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마저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 역시 냉장고 문을 열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새언니를 오해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 소동이 결코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가족 모두가 더욱 진솔하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늘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가족들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나선 나들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뻘 되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언젠가 손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태영과 정연은 그 말을 들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언젠가 아버지에게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수연 역시 그 대화에 함께하며 온 가족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평화로운 오후를 마음 깊이 만끽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가족들은 봄바람을 맞으며 한참 동안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둘러보며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 중 하나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문득 몇 달 전 자신이 홀로 방 안에서 밥상을 물리며 느꼈던 그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따뜻한 풍경이 이제는 그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가 결코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진심 어린 노력과 사랑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연 역시 벤치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동네 소문으로 인해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느꼈던 서운함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가족 모두가 이렇게까지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영은 그런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정연이 시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인내를 쏟아왔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오늘 하루의 평화로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오빠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언젠가 이런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화목한 풍경이 자신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오늘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공원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가족들이 앉은 벤치 주변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하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꽃잎 하나에도 오늘 이 하루가 지닌 특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한참을 벤치에 앉아 봄날의 오후를 함께 만끽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평화로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이어지기를 저마다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며 공원 위로 따스한 노을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빛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자신들에게 남긴 소중한 의미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가족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 밝게 웃으며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봄날의 노을이 따스하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정연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위한 정성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은 더 이상 오해와 소문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따뜻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며느리가 어떤 새로운 반찬을 준비해 주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밥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밥상 하나하나에 담긴 며느리의 정성을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훈훈한 화제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처음 근거 없는 소문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결국은 한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값진 계기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이웃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정연에게 직접 다가와 처음의 오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연은 그런 사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웃들에게 당뇨 환자를 위한 건강한 식단 정보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이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정에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그런 넉넉한 마음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평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경로당에서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자신과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족들과의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 어르신들이 실제로 자녀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태영과 수연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각자의 삶에서도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태영은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연 역시 어떤 소문이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후로도 매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고 지지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마다 이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계절이 몇 차례 더 바뀌는 동안 이 가족의 이야기는 조금씩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정년은 시아버지를 위해 준비하는 반찬 목록을 계절마다 새롭게 갱신하며 그와 함께 나누는 부엌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함께 다음 끼니에 무엇을 만들지 상의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영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와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가장 먼저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그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가족 모두를 위해 특별한 저녁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연 역시 그 무렵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 부부가 만들어낸 이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딸의 상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족의 이야기는 처음의 아픈 소문과 오해를 완전히 넘어선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여전히 매일 저녁 시아버지를 위한 밥상을 정성껏 차렸고 시아버지는 그 밥상을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침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으로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솔직한 대화라는 것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종종 그날 냉장고 문을 열었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가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그 냉장고 안에 담겨 있던 반찬들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자신의 진심이 담긴 증거였다는 것을 새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저질렀던 그 거짓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실수가 가족들에게 남긴 상처를 늘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혼자 사귀지 않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나누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그런 변화는 이 가정을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동네 슈퍼 앞 예전처럼 몇몇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얼마나 극진하게 보살피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정답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어귀로 정연이 시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정겨운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웃들은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령과 시아버지는 그 인사에 밝게 화답하며 골목 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만이 지닐 수 있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급한 오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진심 어린 정성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가장 따뜻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골목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전해지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언제나 훨씬 더 깊고 진실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의 봄바람은 오늘도 따뜻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